메시와 이게 달라요. 이강인과 훈련 후 네이마르는 메시와 비교하면서 이것이 다르다고 말해 현지 팬들 충격에 아연실색 중.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하는 과정은 이강인에게 순탄치 않았다. 축구 신동 이강인은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2018에서 2019년 시즌 발렌시아 1군으로 데뷔했다. 그의 유럽 진출은 운이 아닌 실력으로 따냈다. 2019년 U20 폴란드 월드컵서 이강인은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구단주 피터 림은 그의 가능성을 엿봤다. 뺏기지 않으려 바이아웃을 걸고 벤치에 묶어뒀다. 발렌시아에 10년을 바친 이강인은 만기 1년을 앞두고 방출됐다. 2021년 레알 마요르카는 그를 영입해 PSG 행위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토사구팽한 건 아니었다. 그는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유망주였다. 10세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들어온 유학파다. 당시 발렌시아는 그가 아시아 축구 시장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숱한 유망주를 떠나보낸 발렌시아는 유소년 선수를 보호했다. 10대 이강인도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메이저 클럽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스페인 구강컵서 1군 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 구단 역사상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로 기록됐다. 2019년 9월 18세 나이로 스페인 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어 20세 이하 U20 폴란드 월드컵서 2골 4도움을 올리며 준우승을 견인하는가 하면 골든볼, 대회 MVP, 수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 2019년 8월 말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4년 재계약을 맺는다. 화려한 출발과 달리 출전 기회는 잡지 못했다. 당시 팬들은 그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위아해했다. 벤치는 물론 출전 명단서 제외되는 일이 잦았다. 2020년 시즌도 빛을 보지 못했다. 초반에는 주전으로 나섰지만 점점 출전 시간은 줄었다. 그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기준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은 약 53분에 불과했다. 횟수로는 총 44경기 포함 총 62경기 출전에 그쳤다. 발렌시아의 기용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뺏기지 않으려 애썼다. 바이아웃으로 8천만 유로, 약 1,058억 원을 걸었다. 바이아웃은 일정 금액을 다른 팀이 채우면 소속 구단과 합의 없이 이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팔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싱가포르 출신 구단주인 피터 림이 원흉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사업가인 피터 림은 2014년 1억 유로에 발렌시아를 인수했다. 운영 초기엔 구단의 채무를 갚아준 구세주로 보였으나 얕은 축구 경영 지식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팀 전체를 물갈이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코치부터 의료진까지 갈아치웠다. 팀을 소유물로 여기는 악덕 구단주의 모습이었다. 아시안 프랜차이즈 스타에 관한 욕심으로 이강인을 붙잡았다. 발렌시아 전 감독인 보르달라스에 이어진 폭로가 더욱 충격이었다. 하루아침에 피터 림은 이강인을 내보내라고 압박했다. 17세 이강인을 적극 기용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였는데 마치 존중을 상실한 서커스 단장 같았다. 10대 시절 미숙했던 이강인은 감독의 전술과 맞을 리 없었다. 당시 발렌시아의 감독이었던 마르셀리노는 지켜보자는 의미로 임대를 고려했다. 그러자 구단에서는 임대를 막아버리고 감독을 경질해버렸다. 마르셀리노 경질 후 감독이 계속 바뀌자 팀 상황은 불안정해졌다. 이에 피터 림은 팀 내 주요 자원도 헐값에 넘겨버렸다. 팀 성적도 강등을 면치 못하자 이강인을 언론의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결국 정치질에 악용한 것이다.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2021년 여름 이적설이 터졌다. 라리가 선수 등록 규정도 영향을 끼쳤다. 스페인은 각 팀에 최대 3명까지만 비유럽, non-EU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당시 발렌시아에는 이강인을 포함해 막시 고메스, 우루과이와 오마르 알데레테, 파라과이가 있었다. 마르쿠스 안드레, 브라질까지 영입되자 이강인은 명단서 빠졌다. 활용할 수 없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방출 대상이 됐고 재정난에 시달리던 발렌시아는 고민했다.
돈이 없어 선수단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피터 림이 선수단에 다음 해 9월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어음을 뿌리려 하자 분노한 선수단은 팔아치운 이적료로 확보한 돈은 대체 어디 갔느냐고 항의했다. 라리가 측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1000만 유로, 약 138억 원 정도였다. 코로나19로 이적 시장이 얼어붙어 그를 찾는 곳이 없었다. 스와이프딜 대상으로 언급됐던 울버햄튼의 라파 미르가 세비야로 향하면서 물거품됐다. 그나마 유력한 팀은 그라나다였다. 펩 보아다 디렉터가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에 목말랐던 이강인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공격 보강을 노린 발렌시아는 미드필더 이강인과 목적도 달랐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했다. 결국 마요르카의 이적료를 받지 않고 보내는 쪽으로 결정됐다. 2021년 여름 이강인과 발렌시아는 결별했다. 발렌시아는 그해 8월 말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의 미래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발렌시아의 유소년 육성 정책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스페인 현지 매체는 잠재력을 갖춘 이강인은 21세도 되기 전에 버림받았다며 일침을 날렸다. 또 다른 매체는 이강인이 떠나게 되면서 발렌시아의 유소년 육성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강인에겐 출전 경험이 필요했고 마요르카는 미드필더가 절실했다. 벤치서 좌절했던 이강인은 마요르카서 날개를 폈다. 첫 시즌, 선발과 로테이션을 오가며 30경기에 나섰다. 이어 2022에서 2023년 시즌은 눈부셨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중용했다. 마요르카의 공격 전개는 그의 발에서 시작됐다. 시즌 내내 맹활약을 펼쳤고 리그 36경기 6골 6도움을 기록했다. 라리가 한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돌파한 한국 출신 최초의 선수가 됐다. 지난 4월 24일 헤타페전에서는 본인의 프로 무대 첫 멀티골을 터뜨렸다. 드리블 실력과 정확한 패스는 이강인의 상징이 됐다. 특히 순간적으로 전환해 공격 루트를 바꾸는 모습도 훌륭했다. 베다트 무리키와 보인 호흡은 최고였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무리키가 헤더로 마무리하는 패턴이다. 공격 포인트도 보여주는 에이스였다. 중원과 공격을 오가는 이강인 덕에 마요르카는 강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 10년 넘게 강등권서 허덕인 마요르카도 이번 시즌은 달랐다. 2012에서 2013년 시즌 이후 최고 성적을 얻어 9위로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소속으로 73경기 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메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려 천재성을 증명했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페데리코 발베르데, 토니 크로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 선수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른 것도 이강인이 처음이다. 세계적 찬사와 함께 러브콜이 쇄도했다. 이강인을 둘러싼 잡음은 환호와 함께 커졌다. 마요르카는 그를 이적료 없이 영입하면서도 처우는 낮았다. 연봉은 50만 유로, 하나 약 7억 3천만 원에 그쳤다. 열정페이가 따로 없었다. 한 현지 언론은 이강인의 연봉은 마요르카서도 10위 안에 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춘 베다트 무리키의 연봉 380만 유로, 약 56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어 그의 영입을 원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서도 지금 이강인보다 연봉보다 더 적게 받는 선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서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백업 골키퍼 이보 그르비치다. 그는 이강인보다는 2배 많은 100만 유로, 약 15억 원을 받고 있다. 50만 유로는 시즌 6골 5도움으로 맹활약한 이강인에게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다. 그가 레알 마요르카를 떠나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최선을 다했다. 그가 활약한 올 시즌엔 스페인 라리가 9위까지 올라섰다. 그는 PSG로 이적하기 직전까지 마요르카와 대립했다. 바이아웃이 또 문제였다. 마요르카는 이적료로 2천만 유로를 책정에 묶어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적극적으로 이강인을 원했다. 현지 매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 중 한 명,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적을 막아선 마요르카에 화가 난 이강인은 SNS를 끊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이강인은 미련 없이 PSG로 이적하면서 세계 최고 구단 중 한 곳에서 뛰는 명예와 함께 상당한 부를 얻게 됐다. 새로운 조항 덕에 이적료 일부도 챙겼다. 새로운 조항이란 선수의 이적료 일부를 선수 본인 또는 전 구단이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2021년 8월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이적료 20%를 요구했다. 현지 매체가 추산하는 이강인의 PSG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1억 원다. 영원으로 데려온 이강인이 2,200만 유로를 마요르카에 안겨준 것이다. 조항에 따라 이적료의 20%, 약 63억 원을 자기 몫으로 받는다. 새로운 조항이란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때 발생한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 본인 또는 전 구단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연봉도 올랐다. 이강인은 PSG서 400만 유로, 약 57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앞서 이강인이 마요르카서 받던 연봉 50만 유로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급등한 셈이다. 마요르카는 SNS를 통해 한글로 강인 선수, 고마워요. 건승을 빌어요. 마요르카는 항상 강인을 반길 거예요. 라고 공지했다. 지난 8일, PSG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PSG는 22세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PSG에 입단한 첫 한국 선수가 됐다고 밝혔다. 등번호 19번을 받은 이강인은 2028년까지 PSG서 뛴다. 공식 입단 발표가 나오자 이강인 유니폼은 동이 났다. 파리 시내 PSG 공식 스토어 두 곳 모두 품절이 됐다. PSG로 간 이강인의 플레이는 국내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달 일본 투어를 떠나는 PSG는 내달 1일 인터밀란, 이탈리아, 전을. 이틀 뒤인 3일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서 K리그 전북 현대와 친선전이 예정돼 있다. 한편 PSG는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은 파리를 대표하는 클럽이다. 창단 초기부터 파리 시내의 파르크 데 프랭스를 홈구장으로 사용했다. 이 경기장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유상철이 벨기에전서 동점골을 터뜨린 장소기도 하다.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 한국은 유상철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유 전 감독과 각별한 이강인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PSG서 첫 훈련에 나선 이강인의 모습도 전해졌다. 네이마르와 나란히 있는 모습은 국격마저 상승시켰다. 이제야말로 라리가서 저평가됐던 그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다.